이태원 사건과 관련해서 사고인지 사건인지 참사인지 이것 가지고도 용어를 가지고 참사로 쓰지 마라. 참사라고 하면은 더 그냥 국민들로부터 분노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지 그것도 안 하고 근조 이런 것도 하지 말고 그냥 뭐 검은 리본만 달게 하고 그런다는데 어쨌든 이것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나온 게 이제 뉴스토마토가 의뢰해갖고 미디어 토마토라는 여론조사에서 기관에서 10월 30일에서 12월 2일까지 107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정부 지자체 책임이다. 그러니까 정부 책임이다가 73.1%. 맞죠. 그리고 책임이 없다가 23.3%로 압도적으로 정부 책임이다. 그 다음에 지금 관심이 되고 있는 뭐 윤희근 청장이라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물러나야 하고 이상민 장관의 거치가 관심사인데 사퇴해야 한다가 56.8%. 그냥 사과하고 마무리. 또 물러날 일 아니다. 사과하고 마무리가 24, 물러날 일 아니다가 16.7에서 어쨌든 사퇴해야 한다 여론이 거의 60%에 육박하고 있는 조사가 나와 있어요. 이것은 보수층 60대 이상에서도 정부 책임이다. 72.2%입니다. 그리고 보수층에서도 물러나야 한다가 52.7, 안 물러나도 된다가 41.8. 이런 현상은 어쨌든 뭐 정부 책임이라고 하더라도 당장 뭐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지만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 때부터 쌓여온 것 아니겠습니까? 경찰의 문제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쨌든 정부로서도 심각하게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번 문제는 있죠. 이전에 뭐 그 더불어민주당 싸우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국민들의 실생활과는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문제였어요. 네. 그래서 뭐 여론전, 뭐 미디어의 어떤 그 언론의 편파성, 그걸로 여당에서 이야기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문제는 완전히 국민들 실생활,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그리고 사실 이태원 이번 사건은 있죠. 우리도 피해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럼요. 그날 그 자리에 없었다 뿐이지. 저도 한번 그 국제 음식거리라고 막 텔레비 나와서 야 저거 한번 가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갈 시간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이번 문제는 있죠. 이때까지 정부 여당이 있죠. 이거는 뭐 정쟁거리다 이런 걸로 대처할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부의 책임이 지금 73%란 거, 그건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은. 네. 정부의 책임이죠. 네. 왜냐하면, 용산 서장의 책임으로 돌릴 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는. 용산서도 정부죠. 그러니까 용산서도 정부고, 네. 그 다음 용산 서장의 최고 지휘관은 결국 대통령입니다. 네. 그리고, 국가는 있죠. 제일 중요한 임무가 우리가 세금을 내고 여러 가지 하는 게 국민의 안전 생명을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예, 예. 그게 국가의 가장 큰 근대 국가, 현대 국가에서 책무거든요. 그걸 갖다가 뭐 이태원에 모인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는 정말 현대 국가, 그다음의 어떤 책무를 망각하는 거죠. 예. 그거는 말도 안 되고 국가가 책임을 지는데 물론. 법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특수본이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있지만 국가의 어떤 그 법률적 그러니까 형사적인 책임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국가는 무한대의 책임을 가진 조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그 국민을 보호하기 전쟁도 하고 이웃나라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가의 책임이라는 건 당연하게 73%고 그다음 이상민 장관 저는 윤석열 대통령 인사 문제를 쭉 보면 있죠. 법적으로 책임이 없으면 왜 자꾸 이렇게 딴지를 거느냐. 이런 식의 생각이 지금 뿌리박혀 있어요. 그게 법조인들의 가장 큰 맹점이라고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대통령 장관은 있죠. 법관이나 검사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무직이라 그래요. 그렇죠. 정무직. 정무직 1번 공무원이 대통령이고 장관은 한 2번이나 뭐 되겠지만 총리가 한 2번. 2번쯤 되겠지만 여기는 있죠. 예. 어떤 국민들이 분노가 일어나고 국민들이 어떤 국가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 이럴 때 그걸 내가 법적인 잘못이 없더라도 그걸 책임지라고 있는 자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인사를 보면 있죠. 한 발 늦어요. 늦습니다. 국민의 어떤 감정, 법감정이 아닙니다. 법감정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국민들이 원하고 국민들이 이렇게 아플 때
이걸 선제적으로 어루만져주는 이 인사라든가 네. 국정 운영에 대한 아프고 나서 이 검사나 판사가 바로 그래요. 아프고 나서 치료하는 게 검사 판사의 일입니다. 다 아프고 앓을 만큼 다 아프고 그러니까요. 앓을 만큼 다 앓고 나서 치료 예. 뭐냐 이거야. 범죄가 있고 나야지 판사 검사가 개입하는 거지. 그렇죠. 범죄가 생기기 전에 개입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장관이라는 게 있죠. 결국은 국민들이 아파할 때 조금이라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게 가장 큰 의무인데, 이 장관이 책임지는 건 결국은 대통령이 그렇다고 물러날 수는 없잖아요. 정치적 책임 맨날 이런 거 할 때는 물러나면 정치적 책임이라는 게 정치적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정무 공무이라는 게 예. 바로 그런 일 하라고 있는 거예요. 예. 대통령이 맨날 물러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장관이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상민 장관이 탁 이런 일로 물러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쭉 밑으로 내려가면은 결국은 좀 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기조가 기풍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상민 장관 정치에 좀 개입한 지는 좀 오래됐습니다. 국민의힘 쪽에 계속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제가 이제 예. 1년 후배니까 그 예. 법관으로서 1년 후배니까 아는데 장관 진짜 우여곡절 끝에 됐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정도 정치적인 어떤 그 참여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반대로 국민들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책임 요구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도 어떤 자기의 정치예요. 그것도 예. 하나의 정치행위입니다. 이번에 그렇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정치적인 책임을 지라는 거지. 네. 우리가 당신이 뭐 나중에 수사해가지고 직무유기니 이런 책임을 물어가지고 하겠다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상민 장관이 언급한 게 있더라고요. 뭐 큰 잘못이 이게 뭐 인재지. 아니 그러니까 큰 책임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경찰이라든가 인력을 예. 더 배치한다고 예. 나름대로 해결될 뭐, 예. 사안은 아니었다 이런 식의 그런 변명 말을 발언을 하면서 했어요. 오히려 국민들한테 예. 마음의 상처를 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반발을 이게 불러일으켰죠. 정무적 감각이 정말 부정한 거. 제가 만일 장관이었으면은 나는 일단 지금 수습이 제1번이니까 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수습이 끝난 후에 거치를 결정하겠다. 결정할 때는 결국 물러난다는 말이니까 네.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어떤 정치적 감각을 좀 발휘했어야 되는데 이런 사태를 두고 정치적 감각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저희들로서는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하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 법조인 출신들이 정치를 맡고부터 조금 국민들의 어떤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지 못하는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정무적 감각이 부족하고 주위의 참모들이 왜 이리 정무적 감각이 부족하냐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결국은 이번에도 그런 게 또 반복되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읍참마속의 자세로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예.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하고 뭐 야당에서는 한덕수 총리 퇴진까지도 얘기를 하고 예. 있습니다만은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 책임은 신속하게 물어야 그럼요. 한다. 그래서 머뭇거리지 말고 맞습니다. 담대하게 예. 대처하기 바란다. 이런 조언을 진짜 조언을 했더라고요. 이 수습 후에 무슨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 이런 얘기 하면은 국민의 공분만 자꾸 불러일으킬 뿐이다. 그러니까 네. 담대하게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읍참마속하기 전에 저는 이상민 장관이 스스로 먼저 나서야죠. 예, 먼저 나서는 게 다 부담을 덜어주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대통령한테도 부담을 덜어주는 거고 홍준표 시장이야말로 검사 출신 아닙니까? 예. 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양반은 그래도 정치를 오래 해놓으니까 정치를 정무적 감각이 있고 아주 뛰어납니다. 예, 이런 정무적 경우에 감각.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다 알고 있고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사과라는 거 있죠. 조건을 붙이면 안 돼요. 그럼요. 이거는 오히려 불 지르는 거예요 이게. 조건 없이 사과도 그냥 엄청나게 크게 사과를 해버려야 합니다. 하고 이게 모든 게 있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 영양가가 없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적시에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타이밍이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러나는 도 정치적 행위거든요. 타이밍이 늦어버리면은
해도 아무런 그 감동을 못 줘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번 이태원 참사는 과거 세월호 참사라든가 또 광우병 사건 때와는 달리 대통령, 그 당시는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퇴진까지도 이어졌습니다만은 국민 여론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렇게 비우호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사건이 나자마자 아주 기민하게 대처한 것도 있고 지금 연 5째 문상을 갔죠. 예, 문상 조문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A고 도리다.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해야 할 일이다. 지금 이렇게 대통령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로도 보면은 그 NBS라고 전국 지표조사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하는 2주마다 하는 여론조사 있는데 이게 과거부터도 좀 윤석열 쪽한테는 비판적인 여론조사였습니다만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저지난주에 31%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0월 31일부터 11월 2일 그러니까 이 사건이 사고가 난 이후 조사를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여전히 31% 이렇게 나왔고 이 갤럽 또 조사 늘 관심 아닙니까? 이 금요일 날 나오니까. 그래도 중립적이고. 예. 지난주 30%가 나왔는데 이번 주는 1%가 낮아져서 29%입니다만 크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지지랄까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상당히 견고해져 가는구나. 또 긍정적인 평가의 기운이 일어나고 살아나고 있구나 하는 느낌도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만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좀 그 대응을 조금만 잘못해도 그렇지 않아도 조금 여론이 기반이 튼튼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폭 하락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그 이태원 참사 이후에 한 여러 가지 그 행동들을 보면은 기민하게 그래도 이 부분만은 정무적 감각 있게 대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까 조문을 4일인가 5일 연속했다는 거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같이 보일지라도 국민들 마음속에는 이렇게 이번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무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또 하나는 조문도 조문이지만 지금 이 장례를 치르는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밤에 찾아가서 안아주고 감싸주고 그런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간간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릴리스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그래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보인 것이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그 조금 소탈한 면이 있었어요. 대통령 되고 나서도 그 소탈한 면을 못 버린 바람에 어떤 말 가지고 구설수에 몇 번 올랐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그 정치를 오래 하지 않아 가지고 거기다가 정무적 감각만 익히면 소탈함에다가 아주 국민들에 다가가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소탈함은 있는데 정무적 감각의 부족으로 본심하고 다르게 지금 계속 해석돼 가지고 지지율이 조금 회복을 못하고 있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모습들 가서 안아주고 이런 어루만져주고 사실 대통령이 어루만져준다고 해서 그 사람 이렇게 세상을 떠난 자녀들이라든가 돌아오진 않지만 그걸 쳐다보는 국민들 마음에는 따뜻함이 느껴지거든요. 위로가 되죠. 윤석열 대통령의 또 인상 자체가 조금 아주 친근한 인상 아닙니까?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이 이번에 여론조사에서 잘못했으면 세월호 이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게 엄청난 타격이 올 수 그대로 현상을 유지하고 사실은 올라간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사태 터지면 있죠. 대통령이 어떻게 하든 내려가게 돼 있어요. 엄청나게 내려가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가의 무한 책임. 그 무한 책임은 국가를 갖다 때릴 수는 없잖아요. 회초리를 때릴 수는 없으니까 결국 대통령이 회초리를 맞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여론조사가 지금 그 사태 이후에 하락할 수 있는데 현상을 유지한다는 거 아까 뭐 갤럽은 조금 1% 떨어졌지만 그것도 거의 현상을 유지하는 거죠. 큰 의미가 없는 건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어떤 이번 사건에 대한 대응은 적절했다.
그런 느낌이 들고 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건이 터짐에도 이 여론조사가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좀 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무적 감각을 더한 대통령의 행태가 이제 된다면 회복되지 않겠는가, 좀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런 징조가 바로 리얼미터가 이번 주 이제 월요일 날 발표하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은 갤럽이 오고 10월 24일에서 28일까지 조사한 거 보면은 긍정평가가 35.7%, 30대 중반으로 갔어요. 조금 있으면 40%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지금 다져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29일 날 이 사건이 났습니다만 과거 MB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아주 그냥 폭락을 해버렸죠. 급전직하라 그러죠. 네. 근데 리얼미터 이 조사를 보면은 사건 전까지 어느 정도 이제 조금 회복세로 들어갔는데 이 사건이 났지만 그렇게 폭락을 하지 않고 그냥 거의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 큰 변동이 없는 것은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 문제랄까? 사실은 지금 뭐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런 시스템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윤 대통령이 다 질 수도 없는 데다가 또 이 사건 이후에 윤 대통령의 그런 행동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 뭔가 위로도 되고 또 마음 든든한 그런 면이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를 해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